7차 시 머신러닝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장에는 지도학습 실습편 2로서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형 모델과 결정 트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선형 모델에서는 간단한 선형 모델의 개념과 선형 모델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류는 회귀의 선형 모델과 선형 회귀, 그리고 리치 회귀, 라쏘, 그리고 분류형 선형 모델, 그리고 다중 클래스 분류형 선형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정 트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 트리에 대한 개념과 결정 트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결정 트리에 대해서 복잡도가에 대한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결정 트리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 트리 특성 중요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고요. 이미 알고리즘에 대한 구현된 결과에 대한 성능 분석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형 모델은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미 100여 년 전에 개발되었고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들 입력 특성, 바로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입력 특성에 대한 선형 함수를 만드는데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회귀의 선형 모델에 대해서 일반화된 예측 함수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한번 따라가 주십시오. 웨이트 1번에 x의 1번, 웨이트 2번에 x의 2번, 최종적으로 웨이트의 p라고 합시다. 그리고 x의 p 더하기 p.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y 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웨이트 값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웨이트라고도 하고요. 가중치라고도 하기도 하고 b 이거는 이 모델이 학습할 파라미터이고 이 y 햇은 실제적으로 웨이트와 b 값들이 학습을 해서 예측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x축과 y축의 어떤 특정한 이 값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면은 이거 y-햇은 웨이트 0 곱하기 x의 0 더하기 b가 됩니다. 즉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W0번째는 기울기를 의미를 하고요. P는 우리가 알다시피 1차 함수의 Y 절편을 해당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예제는 선형 리그레션 웨이브 파일을 화면으로 플러스 형태로 출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들은 지금 현재 훈련 데이터고요. 훈련 데이터고, 그리고 선형 리그레션 웨이브 값을 구했더니 모델이죠. 이 모델은 실제적으로 이 y 햇은 웨이트 0 곱하기 x의 0 더하기 그다음에 b, y 절편인데요. 실제 계산을 해보니 웨이트가 그러니까 즉 기울기가 0.393906 x 곱하기 x0 x축이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0.031804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지금 현재 여기 좌표도 여기에 매핑은 되지 않지만 현재 이 나와 있는 100개의
좌표, 훈련 데이터는 이런 선형핵이 이 함수에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소 제곱인데요. 최소 제곱은 스퀘어 에러라고 합니다. 약자로는 MSE라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오차값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거는 y hat 이측 차고 여기에 있는 이 예측에 대한 오차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오차를 구하는 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예측 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게 MSE, Mean Square Error, MA, Mean Absolute Error, 그 다음에 RMSE, 루트 민 스퀘어 에러 상당히 MAP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MSE, Mean Square Error입니다. Mean Square Error는 이미 라이브러리로 다 정의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평균값이죠. 만약에 모수가 n개라면 그리고 i는 0번부터 n개까지 그러면 어떤 값 i값 평균값이 나온다면 차에 대한 제곱의 합을 나눈 겁니다. n개 n으로 나누는 게 바로 mean square error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자 지금 한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자 선형 리그레이션으로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지금 맥 웨이브 파일을 60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42개를 지금 현재 학습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로 나누고요. 그러면 학습 데이터가 42가 되면은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가 18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해서 우리가 피트 조절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코이피션트 언더바 인터셉트 언더바 있죠. LR 객체에서 그 코이피션트 속성 여기는 속성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셉트 같은 경우에는 y 절편이 속성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은 기울기를 의미하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W 값을 말하고 y 절편은 B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방금 전에 예제 만들어졌던 여기에 대해서 선형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y w 지금 현재 기울기 값이 0.394가 되는 거고 y절편 b값은 마이너스 0.031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바로 스코어인데요. LR의 객체 스코어가 있는데 엑스트레인 그러니까 학습된 거와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스코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스코어 같은 경우는 R 제곱을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상관계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와 실제적으로 예측했을 때 나왔던 값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높으면 높을수록 관계가 좋다고 합니다. R 제곱은. 그러나 R 제곱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데이터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훈련 세트도 0.67이고 테스트 세트도 0.66이라는 것은 데이터 양이 작기 때문에 과대 적합이 아닌 다소 적합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일반화하기 대전에 모델 복잡도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기가 과소 적합, 여기 과대 적합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과대 적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 되려면은 과소 적합이 있는 것으로 데이터 양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60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을 늘리게 되면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높아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보스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학습을 시키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지금 스핀 나눠서 지금 학습을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지금 현재 어, 좀 나눠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로드 익스텐드 보스턴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보스턴의 이 주택 가격 데이터셋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주택 가격 데이터 셋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스코어를 각각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봤을 때 자, 훈련 세트 점수를 봤더니 0.95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안점인 지금 현재 테스트 데이터는 상관계수 관계가 상당히 매우 낮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런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성능 차이는 모델이 과대 적합이 되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 다음에 나오는 리지 해기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리지 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제 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지로 임포트 시켜서 사이클론에 선형 모델을 쓰겠다라는 거고, 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피트 학습을 시키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일정하게 나눠서 학습을 시킨 후 각각 스코어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훈련 세트 점수는 0.899, 테스트 세트는 0.75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마지막에 리치 해킹 모델 보게 되면은 LR 스코어 보면 0.95, 그다음 훈련 세트는 0.95고 테스트 세트는 0.61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앞에서 0.95보다 훨씬 떨어지고 그 다음에 0.61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학습을 시킬 때 실제적으로 웨이트 값을 여기 학습을 시킬 때 y 다시 w 그냥 w로 표현하겠습니다. w 곱하기 x 플러스 p 이 웨이트 값을 0에 가깝게 하게 되면은 스코어가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지만 테스트 데이터는 더 높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 레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리지를 지금 이제 알파 값을 10으로 둔 거고요. 이때 알파 값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지 않으면 1을 줬을 때 0.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는 0.89가 되고 테스트 데이터는 0.75가 되는데요. 알파 값을 1을 기준으로 했는데 10으로 알파라고 합시다. 기준과 그 다음 예제는 0.1입니다. 를 뒀을 때 각각 트레인 세트 점수하고 테스트 세트 점수를 보게 되면은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은 0.1일 때, 알파가 0.1일 때, 리지 해기 함수는 학습 훈련 세트 점수가 좋고요. 테스트 세트 점수 상당히 좋은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적으로 방금 전에 알파 값을 지금 이제 10이냐, 1이냐, 0.1이냐에 따라서 각각 코피션트 표시하는 거 봐보십시오. 바로 결과 보겠습니다. 개수 목록을 지금 이제 100가지로 두고 각각 리지가 알파가 10인 경우는 파란색 세모, 그 다음에 알파가 1인 경우에는 빨간색 네모, 그 다음에 리지 알파 0.1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역삼각형 연녹색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선형 회귀 함수인데요. 리니어 리그레이션인데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같은 데이터 하더라도 이렇게 밀접 적도가 분산이 상당히 퍼져 있는 걸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알파가 10인 경우를 보게 되면 세모들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개수 크기가 상당히 분포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몇 개 지금 보이긴 보이느나 이 정도 선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5 아래 다 포함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치가 알파가 1인 경우에는 모델의 개수는 좀 더 커져가는 기존의 알파 10보다 더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0.1은 역시 마찬가지로 더 분산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데이터들을 지금 현재 훈련 세트 크기를 점차 100이냐, 200이냐, 300개냐, 400개냐, 500개냐에 따라서 상관관계 계수, 스코어 점수를 지금 현재 결과에 대해서 리치 훈련과 리치 테스트,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훈련과 테스트에 대한 각각에 대한 성능을 평가를 하였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리니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400개 이상이 된 경우에 상관계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상관계수가 없죠. 다 없다라는 거죠. 적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리치 훈련과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리치 훈련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꽤 높다가 그 다음에 리치 테스트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파 값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훈련 세트 크기를 높여주면 어느 정도 일치하게끔 나옵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 지금 이제 상당히 선형 관계는 있지만 알제곱 보면 관계는 있지만 테스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치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리치에 대한 훈련과 테스트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이션 훈련 테스트용은 데이터 세트 크기는 최대 최소 400개 이상이어야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 트리는 분류와 해결 문제에 널리 사용하는 모델인데요. 기본적으로 결정 트리는 결정에 다다를 때 yes 또는 아니오로 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 예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애니멀 트리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날개가 있나요? 하고 S 하고 물어보면 날 수 있나요? 날 수 있으면 매가 되는 거고 날 수 없으면 펭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날개가 있나요? 아니요. 지느러미가 있나요? 지느러미가 날 수가 없고 지느러미가 있다. 돌고래. 근데 날개가 없고 지느러미가 없으면 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 사항에서 어떤 결정 트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는 이런 트리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때 마지막 노드를 리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은 노드와 노드라고 하는데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것을 엣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결정 트리 만들기 예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 아래 지금 본문과 같이 2차원 데이터셋을 분류하는 결정 트리를 만들 건데요. 자, 지금 현재 클래스 0을 보게 되면은 파란색 지금 이제 서클이고요. 클래스 1번을 보게 되면은 빨간색 세모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달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때 먼저 깊이가 1인 경우, 깊이가 1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뎁스, 물어보는 질문이 한 개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깊이가 2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을 질문을 하는 거죠. 깊이가 9인 경우는 9가지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반달 모양, 즉 파란색과 빨간색의 어떻게 태극에 비슷하게 파란색 과 빨간색 이런 형태죠. 그림이 좀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요. 이런 형태죠. 그래서 파란색을 표시를 할 건데 파란색이 이런 형태가 되고 밑에는 빨간색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지금 현재 뎁스가 깊이가 1인 경우, x가 1인 경우에는 0.05보다 같거나 작게 되면은 50에서 50까지는 지금 현재
카운트 2에서 32번째까지는 지금 현재 카운트라고 아니게 되면 이 경우가 아니게 되면 48에서 18까지 카운트를 해서 숫자를 세면 되는 겁니다. 이때 보게 되면 일단은 깊이가 1인 경우와 지금 현재 각각 결정 틀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결과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깊이가 2인 경우에는 각각 방금 전에 첫 번째 그리고 여기에서 또 노드를 또 조건 하에 각각 조건 하에 또 나누고 이게 깊이가 두 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깊이가 9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누고 두 번째 나눈 상태에서 여기서 또 세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점점 줄어 들어가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케이스들은 상당히 많아지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깊이가 1일 때는 지금 현재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 파란색 서클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 세모가 많이 이쪽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깊이가 2인 경우에도 그 다음에 깊이가 9인 경우에 점점 파란색과 빨간색 구분이 정확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깊이 9에서처럼 이런 노드들의 값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값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의 이런 복잡도 지금 앞에 예제는 9까지 깊이가 9까지 갔는데요. 9까지 가지 않아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우리가 트리죠. 이런 트리를 생성하는 과정 중에 일찍 중단되면 빨리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 중단하는 것을 바로 사전 가지치기라 하고요. 사전에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두 번째로는 트리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가 작은 노드를 삭제하거나 병합하는 전략입니다. 이걸 바로 사후 가지치기 또는 뭐 그냥 가지치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이클론의 같은 경우에는 결정 트리는 디시전 트리, 리그레션하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전 가지치기를 한번 샘플로 해보겠습니다. 이때 데이터는 유방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사전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유방암 데이터셋을 가지고 스핀 나눴습니다. 랜덤 스테이트 42개, 그러니까 42개가 테스트 데이터고 나머지 데이터가 이제 훈련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사이클론에서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가 있어서 자 이용해서 트리 형태로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스코어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스코어를 계산을 해봤더니 훈련 세트 데이터 정확도가 1.0이 나왔고 테스트 세트 정확도가 0.93 아주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을 지금 현재 뎁스를 4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 각각 훈련 세트 정확도와 테스트 세트 정확도를 했을 때 훈련 세트는 0.98,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는 0.95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 트리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트리 모드를 분석할 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 비주, 익스포트 그래프 비주를 이용해서 트리를 시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보통 이제 옛날에 다트 확장자가 다트 파일이었죠. 이 파일을 각각 옵션을 줌으로써 우리가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